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벌써 여러분들 지난 회차 때는 우리가 홍대에 있는 플래너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죠? 예, 100개 특집도 맞이했고 또 환경도 맞이했고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100회 특집으로 마련한 이 강의의 주제가 뭐죠? 네, 맞습니다. 강의 주제가 SQ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SQ 지능이란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SQ 지능이란 뭐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과의 관계, 이 사회에 있어서의 나만 혼자 홀로독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과 그리고 정말 진정한 SQ 지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뭐 애들 보면은 가장 심각한 게 게임, 이런 컴퓨터 게임 이런 부분에만 되게 중독성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죠. 애들이 왜 게임만 좋아할까요? 집에 가면 무조건 거의 광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없고 애들이랑 어울려 놀고 싶지도 않아 하고 오직 컴퓨터죠. 오직.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중독증.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증상은 왜 일어날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증상은? 게임이 재밌어서. 네. 또, 게임이 재밌어서. 또. 왜 그럴까요, 과연?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이 이슈를 한번 풀어보죠. 핵가족화. 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 애를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보통 애들은 이 정서교육이라고 하는 건 부모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랑 의사소통이 되는 컴퓨터랑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우리 직장인들. 네. 업무 끝나고 보통 보면 집에 와서 뭐부터 킵니까? 일단 리모컨은 장악해야 돼. 그죠?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왠지 회사에서는 내 등골 빼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응당 그거에 대한 임금,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괜히 막 리모컨 붙잡고 어찌 보면은 TV, 이 바보 상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냥 거기에 그냥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막 심도 있게 보는 것도 아니요. 뉴스 타이틀을 보는 것도 아니요. 그냥 약간 멍 때리고 있다시피 그 리모컨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소파에서 주무시는 분 많이 계시죠. 나에 대한 보상 심리? 이런 부분으로도 어찌 보면 하루 종일 TV 켜놓고 그 다음날에 어때요, 우리?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미치겠죠. 그죠?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이런 그림에 비유할 수 있고 또 접속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있었으며 또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걸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SQ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해를 해보는 거죠. 자, 이유가 왜냐라고 한다면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바보 상자에 대한 하나의 영성적인, TV를 영성적으로 시청해. 막 이런 느낌. 또, 두 번째로, 엄마 친구의 아들. 쟤는 저렇다는데 왜 너는 이 모양이냐. 그죠? 쟤는 저렇게 취직 잘한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 비교. 그러면서 부추겨지는 경쟁의식.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들 보면은 협력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아니라 다들 개인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또. 고학력 위주의 사회. 이거는, 그죠? 또, 내신 성적. 이건 어찌 보면은 입시라고 하는 과열 경쟁. 뭘 위한 입시냐? 부모님을 위한 입시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죠? 또, 1등에 대한 1등 만연주의. 그죠? 자, 아직도 여러분들은 IQ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IQ, 우리가 지능지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죠?
지능지수만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키워드인 화두, SQ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SQ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SQ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강의 시작되기 이전에 사회지능이 뭐냐? SQ, 우리가 소셜 콘센트라고 얘기를 하죠. SQ, 과연 뭐냐?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나는 SQ를 이렇게 생각한다.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SQ란 과연 뭐냐? 여러분들 그거죠.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고 SQ에 대한 키워드는 한번 쳐보셨던 분. SQ가 뭐다? 키워드. 자, 그렇기 때문에 SQ를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SQ가 정말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좋습니다. 자, SQ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다. SQ란 이런 거다. 그리고 정의를 내리셔도 좋고 SQ가 이래서 필요한 것 같다라도 의견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과연 뭘까요? SQ.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하시고서 오신 거죠. 그냥 여기서 좋은 강의 한번 좋은 내용 듣고 가면 좋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실 내가 삶을 살면서 이 강의가 어떤 한 메시지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육엔 정답이 없어요. 견해만 있을 뿐이지. 강하게 주장하면 누구든지 이깁니다. 말빨 센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죠? 전 그렇게 믿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SQ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쩌면 그런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자, 대략 적어 보셨나요? 자, 우리 이은영 선생님. 저는 네. 두 가지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네. 이럴 때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능력.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죠? 또 하나는 자신이 보유한 사람, 자신과의 이 내속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관계 있는 사람들 간에 그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어찌 보면 리더격의 어떤 느낌과도 괜찮겠고. 네, 좋습니다. 리더라기보다는 리더는 아니어도.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네. 그런 관계를 내가 전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쵸. 서로 이렇게 관계를 서로 지속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키워드에서 약간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리더라고 하는 게 SQ만은 아니에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종복님?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사회가 큰 사회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조그만 회사나 어떤 사무실일 수 있는데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정서적, 정신적 교류를 얼마만큼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라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오늘 SQ를 한번 배우러 왔고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있죠. 뭔가 학교에서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직장에서도 이제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뭔가 깨달으라고 하고 뭔가 배우라고 하고 배우는 것만 참 많아 죽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SQ도 하나의 내가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야. 내가 뭔가 알아야 하고 내가 뭔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도전 과제야. 되게 어찌 보면은 되게 귀찮기도 할 거고 여러분들 이 SQ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개념은 맞아요. 그 개념이 맞다라고 보는 건데 그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거긴 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화님, 네,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하면서 딴거 작업하다가 네. 조형을 하다가 와서요. 네. 이게 저는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요새 집단지성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융복하기도 군대 간의 소리 하나 풀어오는데 인터넷 시대도 있고 뭐 오프라인 시대도 있고 뭐좀 예측할수록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조심하면서 스스로 주변 시스템에 의해서 착해지고 또 호흡 조절이 되고 네. 그런 것은 혼돈이 다시 있는 상황에서 네. 또 다른 좋은 집단 지성을 만나게 되면서 네. 사회적인 그 다양한 이렇게 호흡과 이 발효를 만들어 갖고 네. 이 지능에 갖춰 갖고 네. 다시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다시 충전하는 네. 그런 그 재무장의 기분으로 좀 와서 예, 좋습니다. 네. 뭔가 좋은 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걸 들어본 것이 사회적 진흥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상사 봉상이 있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딱 2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회진흥 여기에 지금 간단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대답이 어찌 보면 뭉뚱그려서는 비슷해요.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배워야 될 건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SQ 지능을 배워라.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이 강의를 꺼낸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IQ를 강조하던 사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야 성공하고 공부 잘해야 대학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난다. 결혼 잘한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IQ를 넘어서 우리가 IQ는 어찌 보면 유치원 때 참 많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얘 IQ 좋아가지고 영재 됐죠? 그죠? 그러면서 막 IQ는 좋았는데 얘가 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 IQ는 저 멀리로 왔죠. 하지만 지금도 IQ 얘기 나오고 있죠. 자, IQ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EQ, 그죠? EQ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모셔널? 감성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무슨 큐, 비즈니스 콘스턴트, 비즈니스 지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복잡스럽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배우겠다. 내가 다 습득하겠다. 여러분들 지식을, 여러분들 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책은 이미 또 다른 견해로 해서 나오는데 이 혼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저는 절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SQ다.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 SQ 다음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SQ 다음에 뭐가 될 것 같아요? DQ? TQ. S 다음에 T죠. 자, 아주, 우리 그런 거 있죠. 1, 2, 3, 4, 그 다음에 뭐죠? 5죠. 자, SQ에서 여러분들 종결이 됐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SQ란 뭐냐면 IQ 다음에 EQ 다음에 SQ다가 아니라 SQ는 뭐냐면 IQ와 EQ를 묶어낸 거예요. 묶어낸 거 이퀄이
SQ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좀 뜯어볼까요? 왜 우리가 사회지능이 뛰어나야 된다? 우리 기업에서도 사람 인재 뽑을 때 막 지능 높은 인재, 학력 높은 인재 뽑았다가 뭐예요? 적응을 못하니까 다시 나가니까 이게 기업의 손실이 한 명당 1억 3천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걔네들도 이거는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 취업 뽑을 때 30%를 더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방지를 하려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 왜 플러스가 됐느냐? IQ와 EQ를 통합하는 인재가 이제는 중요하다. 이제는이 아니라 원래 중요했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어찌 보면. 옛날에 우리 개인적인 학습교육, 뭐 개인적인 주입식 교육 그러면서 애들은 같이 뭔가 어울려서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경쟁 상대는 따돌려야 되고 그러면서 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느낌이 됐죠. 근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 점수를 받지만 대학교 때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애들을 이빠이 이렇게 올려놨다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묶어내는 거다. 왜 묶어내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국비 지원이다. 또 혹은 뭐 학교에서도 뭐 교육 상담사, 뭐 취업 상담사가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왜 IQ를 강조했을까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교육이 공등한 게 아니었거든. 잘 사는 사람은 배우고 못 사는 사람은 그만큼 돈이 없어서 못 번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Q,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선시했죠.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니까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에서는요. 착하기만 한 인재? 일만 열심히 하는 무대뽀의 인재? 이것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결국엔? IQ와 EQ를 묶어낼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통합형 인재. 왜 통합형 인재를 원하느냐? 회사에서는요. 나 잘났다. 나 공부 많이 배웠지. 많이 배웠지라고 하는 수준이 되게 어찌 보면 어설픈, 어찌 보면 난 많이 배웠고 많이 배운 여러분들 평균 이런 개념 기준선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게 있거든요. 난 많이 배웠고 난 대학교 나왔고 난 어디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옛날에는 그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우리가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지식적인 부분을 전달함으로써 이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배웠어. 누구나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식이 뛰어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인재로 포커스가 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사회지능의 반대말은 또 여러분들 뭘까요? 사회지능의 반대말. 사회지능의 반대말? 사회지능. 아까 무슨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사회적 부적응이다. 사회적 부적응의 대표적인 사례 뭐예요? 우리 요즘에 뭐 사회적인 부적응,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사이코패스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 제가 부적응이다라고 하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었을 거고, 저는 반대말은 IQ만 있는 사람, 이모셔널 콘센트, 감성 지수만 있는 사람, 그게 반대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알고 있어서. 자, 그러면 좀 개념을 조금 더 사회적 지수, 사회 지능, 이 개념을 좀 더 배워볼까요? 자, 일단 제가
일단은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거는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바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유아인의 혹시 들어보신 분, 런칭 마이 라이프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다큐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유아인 요즘에 참 대세죠. 뭐라고 대세예요? 약간 성깔 있는 남자? 같은 말로 나쁜 남자,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걔에 대한 어떤 90일간의 어떤 스토리를 찍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홍콩에 있는 홍콩 재벌이라고 해서 걔가 돈을 정말 성공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걔네 아버지가 네, 그러면서 막 재벌려 하면서 막 이슈가 됐어요. 혹시 아세요? 맥싱쿠라고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90일간 유아인과 함께 어울려요. 근데 맥싱쿠는 어때요? 유복한 가정에서 잘 사는 집안에서 아주 뛰어난 교육만 받고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프라우드만 이빨이 강해졌어.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유아인이 광고 촬영 현장도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이 여자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비호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냥 자기 자신만 아는 거야. 자기 자신만 소중하다고 자기 자신만 내세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남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지. 자, 이런 사례, 그죠? 있었고.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반대어는 사회 부적응이다 라고 생각을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거든요. 왜? 사회 관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보고 나를 보고 사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보고 나를 거기에다가 일원으로 맞춰서 굴러가게끔 관계에 대한 개선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찌 보면 사회적 부적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비슷한 우리가 유사하게 쓰는 말로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관계가 원만하다. 여러분들 관계가 원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관계가 원만하다. 그냥 사람들과 부스럼 없이 잘 지낸다? 모나지 않다. 모나지 않다. 그죠? 모나지 않다. 네. 좋습니다. 또?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그렇죠. 눈치가 빠르다. 그렇죠. 눈치가 빠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강의를 들어도 눈치의 기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게 없어요? 왠지 부정적인 단어로 약간 대표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눈치라고 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저도 눈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겠죠. 전략적인 거죠. 어찌 보면 눈치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 튀지 않고 조신하게 생활해야 한다. 근데 이게 사회지능을 그대로 이꼬르 반영한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드세요? 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야지. 왜 학교에서 왜 모난 행동하고 그러니? 그죠? 원만하게 잘 지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사회지능적인 얘기로 사람들과 잘 지낸다. 그러면서 티나지 않고 사람들과 이렇게 모나지 않게 잘 형성하면서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도토리 키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모난 거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되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떨어지는 거면 그게 내 단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점,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보완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약점 보완해서 뭐예요? 어차피 보완해봤자 남들은 더 치고 나갈 거고 나는 평균밖에 안 될 텐데, 그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어찌 보면 또 사회적 관계를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사회적 지능, 우리가 사회적 지능 같은 말로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착한 사람? 왜 아니에요? 왜 착한 사람 왜 아니에요? 착하면 여러분들 착하니까 선한 사람, 그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지는 착한 사람이다. 그 사회라는 거,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자, 착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안 된다. 왜? 착하기만 한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가 뭐가 돼요?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하니까 다 해줄 거야. 약간 내가 하기 싫은 부분들도 어찌 보면 밀어서 받게 되고, 어찌 보면은 누군가의 이용을 당하게 되는 쉬운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있죠. 착하기만 한 사람은 내가 밥만 사주면 입을 열기 때문에 모든 자기에 대한 정보들을 그냥 퍼주는, 베푸는 형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그 사람을 어떤, 정말 내가 보고 배워야 할 사람, 나의 어찌 보면 하나의 뭐 구루 같은 사람, 나의 뭐 선생님도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좋은 동네 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밥만 사주면 다 얘기한다. 그죠? 동네 형.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착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나쁜 남자의 개념도 나오게, 나쁜 사람. 난 나쁜 남자야. 이게 우리 항상 우리 얘기 나오는 거 있죠. 나쁜 사람, 나쁜 남자. 나쁜 남자가 과연 사회적으로 비호감이냐? 아까 사회 부적응을 가지고서 우리 왕비호. 비호감이야. 그 여자의, 아까 우리 맥싱크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비호감이야. 그 여자의.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나쁜 남자는, 여러분들의 정의하에 나쁜 남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나쁜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착한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중요한다죠. 그죠? 인기 있는 사람. 네. 아주 전략적으로 말씀 잘하시네요. 네, 인기 있는 사람. 자, 여자들이 나쁜 남자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나쁜 남자의 대명사. 요즘에 뭐 연속곡에도 나오고,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또 어디 막 가수들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나쁜 남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돼서 나쁘다, 이런 거예요. 나쁜 남자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개념 있겠지만 누군가를 이용해서 뭔가에 대한 자기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쁜 사람과 못된 사람의 개념 차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왜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끌릴까? 왜 여러분들 한 번에 우리 여기 가자, 우리 오늘 찜질방 가서 뭐 좀 하고 같이 놀자, 저쪽 가자,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순종형으로 따라가는 사람보다 싫어, 야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그죠? 한 번쯤은 뭔가 텐션이 있는 사람, 네. 그런 밀고 당기기에 대한, 자, 왜 나쁜 남자가, 네. 자 보세요, 나쁜 남자는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튕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쁜 남자는 밀당이 뭐예요? 요즘에 쓰는 또 언어죠, 우리. 저도 최근에 배웠죠. 밀당이 뭐예요? 밀고 당기기, 그죠? 이게 밀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협상에 대한 스킬, 그리고 자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남을 순종하면서 그 사람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윈윈에 대한 협상 스킬? 이것도 하나의 여기서 또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나쁜 남자는 그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사람들은요, 삶을 살다 보면, 특히나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다 보면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기고, 나의 식솔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서부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꿈이 자꾸 작아져요. 그죠? 나는 처음에 대통령이 되겠어.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기상학자가 될 거야. 하지만 그러면서 자꾸 현실과 타협한단 말이에요. 왜죠?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닌데 자꾸 내가 현실과 내 꿈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나에 대한 회피야. 내가 지금 당장 내 꿈을 이루기도 좀 버겁고, 내가 나이도 먹었고, 내가 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직장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어찌 보면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산다. 어찌 보면 또
아, 내가 해야 될 뭐 일이 있으니까 일 때문에 나 산다. 혹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밥은 먹지 않아도 밤샘에서 일은 해야 돼. 일에 정말 종신자. 일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도 은근히 있죠. 자, 하지만 나쁜 남자는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도대체 지금 현재 뭔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 취업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준, 나는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될 테니까. 그죠? 나는 성공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어찌 보면 남들이 쟤 취업했고, 쟤 취업했고, 쟤 결혼했고, 쟤 뭐 회사 좋은 데 갔고, 이러니까 나만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웬 괜히 불안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과잉 행동이 일어나면서 뭔가 더 해야 돼, 뭔가 더 찾아야 되고, 뭔가 더 취업 사이트 들어가야 되고, 뭔가 더 열정적인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건, 듣는 건, 보고 듣는 건 자격증만 따는 거죠. 뭔가 불안해서. 여러분들, 자격증 몇 개세요? 그죠? 자, 한번 성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개념. 나에게 성공이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걸 알기 이전에 내가 왜 사회지능을 배워야 하지? 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내가 SQ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사는데 하나의 방식이 될 테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위한 삶을 살지? 자, 대략 한번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여자분? 쓰다 말았는데. 쓰다 말으셨어요? 대략 얘기를 해보시면. 그냥 저는 스티브 잡스가 죽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을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언정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게 성공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또 나의 성공에 여러분들 프리하게 꼭 어떤 우리가 교육장에 왔기 때문에 교육스럽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의 정말 진정 나의 성공의 포인트가 뭐냐. 좋아요. 네. 또 우리 저 이제 분홍색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내가 성공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지금 솔직히 저희가 다 막 많이 배우고 하는 게 돈을 추구하느라고 좀 더 이제 노력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에 신경 안 쓰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그렇다고도 너무 많이 불을 크로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도 좀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돈도 벌면서 남을 도와주는 삶. 네, 그렇죠? 봉사하는 삶. 네, 좋습니다. 또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나는 성공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나의 개념은. 우리 맨 뒤에 남자분. 네.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사회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시는 목적이 정확히 여러분들한테는 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내 앞에 내가 좀 한 발짝 먼 미래를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항상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의 미래가 지금 급한 게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다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다급한 데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쫓기듯이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항상 저도 어찌 보면 이렇게 되게 막 비좁고 답답한 이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막 아침에는 막 개미군단처럼 출근을 하고 개민군단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도 뭔가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경쟁의식이 좀 들기도 해요. 왜? 나만 나태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루 쉬면 남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뭘 추구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멍 때리는 시간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멍 때리는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왜? 나에 대한 내가 도대체 뭘 추구하기 위한 나의 성찰 과정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막 바쁘게 급하게 뭔가 막 시달려서 뭔가 막 쫓아오는 듯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놨는데 시간의 척도는 우리가 잡아놨을 뿐이지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거의 우주 만물이 아주 천천히 흐른다라고 하는데 지구 시계하고 내 시계하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주의 하나의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데 내가 도대체 그 안에서 뭘 그렇게 복작복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 발치를 좀 보다 보니까 사람이 난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으며 나는 왜 뭘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예요, 여러분들? 100년 전쟁에서 나왔던 얘기죠.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점령했을 때,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1년 동안을 거의 대적해서, 이렇게 소수의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몇만 대군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적을 했어요. 1년 동안 막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장군이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 나만 죽이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왕이 화가 났으니까 그럴 수 없다. 내가 왜 살려주냐? 니네들 뭐 살려봤자 내가 뭐 득되는 게 있다고. 그럼 좋다. 조건을 건 거죠. 6명만 대표적으로 니네들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니네들도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란이 없고 반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6명만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엔 잘 사는 사람이 더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 어찌 보면 뭐예요? 정말 참 의미는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행동해야 된다. 어떤 여기 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무적이다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사회적인 시선이 꽂혀가지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역으로 내기 싫은데 억지로 돈을 내야 되고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면서 그거를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게 원래 어찌 보면 참 의미가 아닌데 그거죠. 여러분들 내가 사회적으로 많이 가진 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그러면서 정말 프랑스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가장 가부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난 죽지 않겠어. 나는 살아야 되고, 가족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될 의미, 다 살아야 돼. 근데 거기에서 태연하게 손을 든 사람이 그 마을에서 가장 가부가, 손을 들면서 내가 먼저 선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따를 사람을 손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6명이 골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해가지고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싫고 그 사람들의 동상이 있잖아. 다 근데 그 얼굴들과 그러니까 죽겠다라고 하면서 자지는 했지만 사형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그 얼굴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려져 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형장에 이제 처형장에 이렇게 도달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그 영국에 있는 공주가 얘기를 한 거죠. 아, 이런 마을이 있구나. 되게 본받을 만한 행동이고 정말 서로 간에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살려달라 애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나타난 게 어찌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거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버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벌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의미,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참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배가 따스하고 내 배가 불러야 일단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미. 또 돈 많이 벌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돈 잘 쓰면서 우리 페리스 힐튼 그죠? 네, 그죠? 남을 도와주는 봉사와 희생의 삶.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우리가 국내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의 희망, 히어로 누가 있어요? 1위가 그거라고 하죠. 그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의 딸? 한비야. 머리를 쥐어잡을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러면서 오드리 헵번도 그 희생의 삶을 겪었잖아요. 이런 의미도 좋은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내가 원래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있었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강요를 받고, 사실상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이야. 네. 그렇죠. 우리 원전 폭격 났을 때 일본인들 한테 우리 기부하신 분. 우리 IT 지진 일어났을 때 기부하셨던 분. 그거보다 저는 제 사랑니가 더 아팠거든요. 네. 관심이 온통 불쌍하고 지금 당장 1초에 한 명씩, 20명씩 죽어간다고 하지만 내 아픈 네가 더 걱정되고 더 신경 쓰이는 거야. 그게 사람인 거야.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진정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공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쫓다 보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다 돈이라고 보는 거고 혹은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돈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을 쫓아갔을 때 결국엔 남는 건 뭔데?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재벌들 보면 누가 있어요? 이건희가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지도 않죠. 그렇죠. 않지도 않죠. 근데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행복한가요?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성공의 척도 뭐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있죠. 돈만 많이 벌어서 그 돈만을 가지고서 쫓아가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가 되겠죠. 로또 대박난 사람이 어찌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갑자기 여러분들 이건희 같은 사람이나 네. 기업가는 돈을 벌려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회적인 기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결국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아니 제가 그 사례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건희가 과연 돈이라고 하는 걸 추종했다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돈만 추구했다면 그냥 국내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지 왜 국내, 해외, 글로벌까지 가서 그렇게 뭔가를 더 도전해서 추구하려고 할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복해야 좋다. 행복하면 좋다. 그러니까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걸 주창하는 사람들. 뭐 맞아요.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되게 뭐예요? 포괄적인 개념이고 약간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위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뭔가 그거에 대한 뚜렷한 이게 뭔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점점점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김갑수 씨. 예, 그러면서 단명의 종결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시한부의 종결자. 예, 이 사람 역시도 지금 약간 제가 이렇게 약간 웃기게 표현을 한 건데, 우리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 사람. 다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 그 보는 시점이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었죠. 아,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네? 누가 있어요? 네,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왜 그랬어요? 남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남들한테 어떤 베풀면서, 남들한테 웃으세요. 근데 자기는 실상 어찌 보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이게 부대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 웃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체념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건 행복하지도 않은데 남에게 억지 웃음을 보여주는 게 과연 나는 행복하다라고 해서 행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지능지수,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는 도대체 왜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일까? 내가 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나한테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왜 학습해야 되고, 내 몸에, 내 전부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첫 번째. 이거는 내가 하나의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관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가치 추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사회지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계세요?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걸? 그죠? 전략적인 마인드가 좀 더 강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있죠. 전략적인 마인드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웃는 게 아니죠. 내가 또 우는 게 우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은 약간 사람들 앞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연예인들이잖아요. 내 몸과 마음은 힘들지언정 내가 나가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사람들 앞에서 공인이기 때문에 비춰지지 말아야 될 모습들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나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비로는 우리가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내가 성공을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악순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지능을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삶을, 여러분들 성공에 대한 척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본다면, 자,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삶을 살다 보면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자신, 내 몸보다 소중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나의 몸을 담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돈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돈과 바꿀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돈과는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죠. 더 큰 개념.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가?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사는가?
돈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추구하느냐? 가족을 위해서 사느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느냐? 또 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위에, 윗단계, 더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은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의 나의 행복 추구인데, 행복 추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뚜렷하게 내가 이 지금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여기 왜 태어났고,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태어났고,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떨어진 일 잘하지 굳이 내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거 아니라 한 치 앞만 보시게 되시면 한 치 앞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다 은퇴 연령이 더 빨라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취업과 동시에 그렇게 저렇게 바쁘게 보내다 보면 시간만 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나이는 나이대로 먹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뭔가 계획적인 삶이 없다 보면, 그러면서 막연하게 은퇴는 했는데 나 뭘 해야 되냐 이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뭘 키워드로 잡아야 되느냐, 난 뭘 위해서 사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회지능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하나의 트렌드 이슈다, 그 다음 관계로 넘어가는, 처음에는 지능이 중요했지만 감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IQ와 내가 사람들과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뛰어나고 내가 정말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좋아서 인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두 가지를 다 묶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를 살아가는, 앞으로의 하나의 인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여러분들 좀 쉬는 시간에 쉬면서 한번 퀴즈식으로 여러분들 풀어볼 텐데, 요거는 보신 분들은 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의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고 한 10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사례 풀어보셨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담스러워서. 네, 그리고 맞아요. 사회적으로 풀자면 부담스러워서. 아유, 뭐 굳이 뭐, 왜냐면 내가 이거 받으면 뭔가 또 해줘야 되거든. 그죠? 또 다른 분은? 또 뭐라고 쓰셨어요? 썰매가 더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썰매가 더 좋아 보였다. 네, 그죠? 또 우리 다른 분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저 뒤에 보시지 말고 뒤에. 네, 뭐라고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내가 갖기 싫은 걸 줘가지고, 혹은 난 이게 좋은데 이게 더 땡기는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의 약간 우리가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의 답은 다리가 없어서. 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다리가 없어서. 네. 이거는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자, 누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까요? 다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아픔과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리가 없다, 뭐. 이 사람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어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강도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칼을 들고 있었고요. 저는 칼로 죽을 잘라서 장롱을 묶어버린다. 네, 아주 우리가 IQ가 높으신 분들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이거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선에서. 근데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장롱에서 나온과 동시에, 아니 문을 열고 찔러 죽인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앞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사람이 극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게끔 그걸 즐기는 거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적으셨어요? 살인 현장을 봤죠. 근데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손을 지칭하고 있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최대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죠? 왜죠? 몇 층에 있는지 왜 세요? 그 사람이 타겟이니까, 그 다음에. 그죠? 네 번째.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퀴즈를 내드린 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어찌 보면 상식선에서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왜? 우리는 감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이성, 감성과 이성의 복합, 뭐라고 했죠 오늘? SQ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피노키오는 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대답은 아닐 것 같죠? 컴플렉스여서? 코가 길어지는 게 컴플렉스여서? 또? 뭘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피노키오는 그게 꿈이었죠. 천사, 마법사가 요술을 부리면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죠? 거짓말해도 코가 자라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사회 부적응자, 우리가 단면에, 이면에 있는 사람들, 감정이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네, 사이코패스다.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적었는데 나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약간 이런 부분에서 빠져있다라고 하는 건 약간 감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어떤 사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 대한 판단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회적 지능이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언급한 것들 중에서 보면 1등주의, 그죠? 뭐든 나는 잘해야 되고, 우리 이런 게 있죠.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미술 돈 안 돼. 저 화가 될래요. 야, 돈 안 되는 거 굳이 사람들이 옆에서 뜯어말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직 갈 수 있는 건 대학의 길 뿐이야. 그쪽으로만 인도하고 그쪽으로만 국영수, 모든 과정이나 모든 개인적인, 여러분들 개인식 학습이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혼자 독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거 토론식 학습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에 가면 약간 놀자판이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죽어라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난 이제부터 놀아야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나에 대한 보상 심리. 왜? 나는 내가 굳이 원치 않는, 어찌 보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러면서 약간 쫓겨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좀 기감이 가실 게, 이게 교육식 학습이나 이런 거를 어떤 게 좋은 학습이다 이런 건 없겠지만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약간 유대인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 사람들이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많을까요? 소수민족이기도 하고 태초부터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였어요? 쫓겨다니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립심도 있었고 어찌 보면은 걔네들은 오히려 생후 8일 이후에 포경수술을 하고, 예, 오히려 사회 적응력이라든지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빨랐어요. 어찌 보면. 예. 왜 그랬을까요? 남들보다 앞서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 걔네들은 더 잘해서 내가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얘네들은 생존의 문제였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식 교육이 뭐냐면 혼자 앉아서 혼자 독방에서 공부해가지고 나 혼자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어울려서 토론하는 거. 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을 공유해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며 서로가 생각하는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생각의 견해를 비교해보는 거.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지능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 사회지능지수가 높아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찌 보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우리 인텔의 사장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리처드 브랜슨도 있을 거고, 아시죠? 대한항공, 버지니아 항공, 우리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뭐 사람들 있잖아요. 예. 거의 뭐 노벨 평화상, 뭐 퓰리처상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우리 미국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소수인종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려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을 받아온 거죠. 오히려 그런 거죠. 너는 집에 앉아서 공부하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뛰어나가서 놀아. 놀면서 네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게 다 개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조차도 맞벌이 부부들이 이게 뭔가 여러분들 그 아이한테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을 안 하게 되면 누구 하나만 몰게 되면 이게 찌들려.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굉장히 하나에만 낳아서 잘 키우자. 오히려 애들이 많았을 때보다 교육비는 더 들어가요. 왜? 옛날에는 약간 방목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에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래서 막 영재 만들려고 막 어려서부터 막 혀를 가지고서 막 제거하는 여기 아시죠? 네, 그런 수술도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웬 괜히 내가 못 해주는 걸 돈으로 보상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나중에 특히나 자녀가 많은 집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집에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저는 그걸 몸소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 저기 큰아버지를 보면서 그게 있죠. 형제들끼리는 또 비교 아닌 게 아니라 경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 우리 둘째 자식한테는 이만큼 물려주고 나는 이만큼 받고 뭔가 응당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 어때요? 되게 합리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현명한 부모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한테 뭔가를 쌈짓돈을 다 꾸깃꾸깃 모아가지고 줘봤자 뭐예요? 어렵게 번지를 모르다 보니까 급하게 써버린단 말이죠. 이 옷 치장하는 거. 정말 부자들은요, 옷 치장하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되게 꼬장꼬장하게 살았죠. 구두쇠처럼 살았죠. 그러면서 돈 한 푼 쓰는 거 아끼면서 살았죠. 그런 사람들인데 자식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왜? 내가 번 게 아니니까. 그냥 공짜로 쥐어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고기를 쥐어주기보다는 우리 유대인 교육식 학습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회적인 관계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공부해. 넌 이러면 안 돼. 이게 문제야. 이거 하지 마. 왜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꿈은 점점 좌절이 됐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어떤 사람의 어떤 창의력조차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아이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겠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탈무드 이야기 아세요? 탈무드 책. 예. 거기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게 정답이다, 이게 진리다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잖아. 그래서 어찌 보면 삶의 통찰이나 지혜를 유대인들은 더 빨리 배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랍비라고 하는 교육 체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 권 해서 제가 이제 살펴봤지만 정확하게 사회지능이란 이래서 필요하고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책들은 조금 어렵게 설명이 나왔을 뿐이지 책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있다면 이 4가지 개념으로 사회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초적 감정이입. 사람의 감정을 간파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그 사람을 느끼는 거.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공감하는 거. 그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공감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 끄덕끄덕.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무조건 무개념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으려면 여러분들도 그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회적 인지라고 하는 건 관계에서 뭔가 잘 헤쳐나가는 거. 이 네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직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어찌 보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약간 쉬운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뭘 하라는 얘기야.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얘기로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좀 더 학식적으로 사회지능이란 건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구나를 알고 싶으시다면 약간 데니얼 골먼의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거나 입사를 하게 된다면 꼭 알아야 될 여태까지는 어찌 보면은 나의 친구들과의 무리 속에서 어떤 관계를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친구의 개념이 아니에요. 회사는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뭐죠?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게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뽑혀진 사람들의 어떤 집합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부대껴야 돼. 내가 싫어도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너무 난 싫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략적인 마인드로 그 사람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리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일지언정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전략적인 마인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전략적인 마인드는 필요해요. 왜냐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건 전략적인 기술 전술이 아니라 내가 내 몸속 안에 내 머릿속 안에 아까 EQ 감성지능 EQ, IQ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전술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혹은 태생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 그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전략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죠. 몸속에서 여러분들이 자 조직 속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스스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성과를 올릴 수 있고 하나의 내 스스로가 즐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전술 우리가 방법을 배우는 거죠. 첫 번째로 회사에서는요 그게 있죠. 나 잘났다고 나에 대한 포장 사람들은요 그거부터요. 처음 만남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자랑 나는 여기 다니고요. 나는 이런 거 땄고요. 왜냐 자기에 대한 약점을 최대한 이게 커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자랑을 노출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는요. 그래 뽑아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잘났어요. 어설프게 잘났죠. 그걸 묶어줄 만한 힘이 없는 거야. 그걸 묶어주는 힘이 바로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회사는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을 봤을 때 학력, 학벌 이런 것들을 보긴 하겠지만 그것만 봐서는 아닌 거죠. 통합형 인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하여금 내가 뽐내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공유 속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변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잡혀야 되는데 자 회사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차라리 잘난 체 하는 것보다는 뭘 원해요? 차라리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 면접 볼 때 이런 게 있죠? 노래방 면접, 압박 면접 있었잖아요. 압박 면접은 어찌 보면 취업을 위한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런 연습 많이 했죠. 이런 질문 나왔을 땐 이렇게 대답한다.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것만을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 대비되어 있거든. 이제는 그렇게 안 먹히거든요. 그걸 회사에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면접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술자리에서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느냐,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술 한 잔 먹여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면접 보는 형식으로. 왜? 잘나서 회사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났다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묶어내서 성과로만 공동체가 움직이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죠.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애플, 그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까요? 한 단계 더. 자,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만들게끔 한 거겠죠. 뭐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같이 협력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성과가 그게 아이폰인 거지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건 아니란 말이야. 묶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계시죠? 이 지금 오피스텔 아파트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롯데가 만들었어요? 롯데는 만들게 한 거죠. 그 안에 수많은 인재들이 함께 성과를 올리고 함께 협력해서 움직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동으로, 기업에서는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된다. 공동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래서 비전을 잡고,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그 공동체에 대한 삶을, 협력적인 삶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공하고 싶거든?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이걸 조금 약간 그렇게 하고 있지. 우리 보통 신입사원 들어오면 대리들이 먼저 약간 경계심을 갖는데요. 왜? 나보다 더 잘났는지, 나보다 더 유식한지, 나보다 더 뛰어난지, 이걸 평가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 누구나 다 나만 성과 잘 내서 나만 인정받고 나만 위로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뭔가 예전에는 선후배 관계, 예전에는 뭐 선임과 후임의 관계, 서로 돕고 돕자. 그러면서 뭔가 시너지가 나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끌어당겨지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싶다면 이 개념을 아셔야죠. 나 자체를 개발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윗사람을 먼저 받쳐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대리예요.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대리가 영어를 못해. 하지만 기획서를 잘 써. 여러분들은 뭘 자기개발로 투자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왜죠? 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우리 대리님, 기획서 잘 써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승진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서 어떻게 되죠? 눌러버려요. 왜? 얘를 아닌 게 아니라 이간질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려면 여러분들은 보완적인 역할이 되셔야죠. 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에서 잘하는, 더 디벨로핑 하셔야만 이 사람이 끌어올려주죠.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들 이런 질문하죠. 집에서 여러분들은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사람들은 엄마가 좋아요. 저 엄마가 더 좋아요, 애기들. 이건 약간 한 사람은 삐져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약간 질적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건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부정을 하기보단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디벨로핑 되시려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죠. 상대방한테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코칭식의 방법.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거에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은 애기가 한번 이렇게 엎어졌을 때 아니면 뭐 위험한 물건 만졌을 때 안 돼! 됐지? 그죠? 하지 말라 그러죠. 손 대지 마. 건들지 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질척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조금 뭐 애들이 옆에서 떠든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손부터 올리는 게 아니라 애를 데리고 가서 조용한 곳에서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조목조목 설명하죠. 어떤 사람의 눈에서는 그게 짜증나, 저렇게 어떻게 애를 가르쳐, 못 알아먹는 애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다 인성으로 발달이 되고 그게 다 사회적인 능력으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는 내 의견을, 내 주장을 그대로 펼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합의 절차를 끌어내야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저는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제 SQ 강의만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시각도 많이 보고요. 자, 뭐 아니면 도다, 여러분들. 뭐에 맞춰간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 그 뒷공무니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학생들, 우리 가장 많이 보는 서적이 뭐예요? 네? 당신처럼 살아라. 20살의 이건희처럼 스티브 잡스처럼만 하면 성공한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애매한 얘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항상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뭐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하면 뭐 열정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처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바마가 성공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걔처럼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걔처럼 똑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100이면 100 무슨 소리를 듣냐면요. 짝퉁 버전. 저처럼 짝퉁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죠. 처음부터 아셔야 될 게 저 사람 같이만 행동을 하고 저 사람처럼 공부를 배우고 저 사람 따라서 토익 배우고 저 사람 따라서 뭐 컴퓨터 활용 배우고 취업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 교육서부터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잡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일단은 남들 하는 것처럼 시켜보고 보자. 왜냐?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남들과 같게 그 안에서 경쟁을 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하는 것보다도 남들보다 네가 다른 걸 하려면 넌 뭘 해야 되지? 그게 예술가든, 그게 PD든, 그게 뭐 편집자든 남들과 다르게 해야지. 그죠? 네가 남들과 다르려면 넌 뭘 해야 되지? 다른 부분이 뭐야? 달라서만 그냥 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달라서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차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성공한 사람만 무조건 따라가면 그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도 나머지 99%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1%로 성공을 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99%가 세상에 다 성공했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성공은 뭐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가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죠.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같은 개념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점을 보완하려고 남들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평균이 된다라는 거. 약간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모함 속에 기회가 나오는 거고 그 무모함 속에 내가 정말 다른 1%가 되는 리스크는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중간한 상태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정말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왜? 어설프게 할 거면 차라리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사회지능이라고 해서 꼭 남한테 맞춰간다, 누구한테 맞춰준다 이런 느낌보다도 질릴 땐 과감하게 질러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 성공하느냐? 아니고요. 자기에 대한 소신이 정확하고 그 의견을 때론 말이 길어지거나 말이 많아질 때도 나에 대한 소신을 정확하게 보이면서 나는 그냥 어떤 줏대 없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러면서 약간 어떤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EQ, IQ, EQ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서 같이 믹스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학습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여러분들 여기에 이 SQ 지능에 대해서 배우러 오신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강의의 주 목적은 뭐예요? 배움? 항상 저는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드려요. 강의의 목적은 배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보 습득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다의 반대말. 모른다. 그죠? 모른다. 알다의 반대말 모른다. 너무나도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거, 뭐, 좋습니다. 약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됐죠. 또, 알다의 반대말은 저는, 사람은요, 알고만 있는 사람 참 많죠.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다 아는데 왜 실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자기가 스스로가 몸소 깊이 깨닫지 못했거든.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오늘 좋은 강의 들었고 그냥 뭐 그랬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교재 가지고서 집에다 어디 이렇게 박아두시고 그러면서 뭐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게 그래서 내가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 바로 아 그렇지 좋은 강의였지 이게 아니라 깨달음과 동시에 행동이 나온다고요. 아 나는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의 가치관이 어찌 보면 조금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동이 바뀌는 거. 자 알다의 반대말 깨닫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요즘 교육들은 어쩜 보면 뭐 비즈니스, 뭐 BQ를 배워야 되고 이미지 컨설팅, 사람들과의 예절, 신뢰, 도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코칭의 기술, 마케팅을 배워야 되고 다 어찌 보면은 배워야 될 것들은 참 많은데 내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알기는 알겠어. 머릿속으로 인지했어. 근데 내가 깊이 깨닫지 못했거든. 그래서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 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기만 한 거예요. 그죠? 자, 6번째 여러분들 사회에서 사회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조직과의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개선시켜서 얼마나 기업이 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비전도 아니고 이 사람의 꿈도 아니고 뭐예요? 기업이 가장 추구하는 목적 추구하는 가치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은 이윤 추구 돈이다. 근데 돈도 여러분 그게 있는 거예요. 왜 돈을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다 보면 얘네들은 돈만 벌려고 어찌 보면은 혈안이 돼서 독극물 뿌리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마진만 추구하겠죠. 그게 아니라 기업도 결국엔 왜 이윤 추구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걔네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이에요. 생존. 왜? 나는 계속 보통 우리 벤처업계나 이런 데는 3년, 5년 망하기 십상이거든요. 쉽게 생기는 데는 쉽게 또 망하기도 하고 그게 십상이어서 이제는 기업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더 글로벌로 향해가고 더 세계로 나아가고 더 혁신에 도전하고 더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고 1위인 기업도 삼성 같은 기업도 더 뭔가 가치를 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더 우리가 앞으로를 내다보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움직이는 건 누군가 경쟁사가 따라잡는다고 해서 위험해서 움직이는 건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어찌 보면 개선 얘네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개선이 되는 거고 자기 내부적으로 뭔가 고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나는 더 잘해야지
지금 뭐 경쟁자나 이런 것도 없긴 하겠지만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건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함께 성과를 내는 건 뭐예요? 공헌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헌. 혼자 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성과가 나오는 건 공헌이에요. 더 위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튀는 건 어찌 보면 쟤는 혼자 튀려고 해. 혼자만 잘하려고 해. 라고 해서 어떤 약간 나중에는 그런 욕구나 욕구들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묻혀버려요. 왜? 왠괜히 튀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재수없거든. 한마디로. 그죠? 자, 회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회사에 어떤 여러분들 취업, 이 회사에 나는 취직해야지라고 하는 나의 목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내가 취업을 위해서 난 이력서 잘 쓰고가 아니라 걔네들이 뭘 원하는지 봐야지. 인재상, 걔네들의 인재상을 봐야죠. 걔네들이 어떤 인재를 추구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뭐 SK 쪽의 뭐 회장이 우리 회사는 독서형 인재가 앞으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서 독서형 인재를 추구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다가 독서 100권을 넣어야죠. 네, 그게 전략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웃자.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가보시면은 그 회의실에 보면은 뒤에 포스터로 붙여야 되는 게 회의는 간결하게, 핵심 내용은 임팩트하게, 막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서 있는 사장님이나 혹은 뭐 팀장님은 그런 게 있어요. 회의 분위기가 아이디어 분위기로 가지 않고 거의 막 훈계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앞에서 포스터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이게 언행일치가 안 돼. 걔는 혼자 떠들고 있고 앞에 이게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이거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말과 행동의 부조화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그냥 말뿐이야.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거야. 그냥 얘네들이 지키지도 못할 비전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약간 실망한다라고 하죠. 회사에 대해서. 아, 이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실망하게 되면 그게 쌓이다 보면 회사를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줍지 않은 어찌 보면은 지키지도 못할 혁신하고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사장님이 제일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죠.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제일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조직 체계에 있다 보니까 기업이 크면 클수록 더 누르는 압력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치고 올라가지지 곧바로 올라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가장 크다고요. 그 갈등이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잘해서 티도 안 나고 그 공로는 다 누가 갈아채가고 네, 그러면서 난 이게 뭔가 계속 딴 생각 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힘도 제대로 못 내본 채. 그죠? 그래서 이런 어줍지 않은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라고 한다면 회사는 차라리 닥치는 이게 어디에 가온인지 아세요? 어디에 그 사원인지 아세요? 이번에 2018년도에 하나의 비전으로 세운 롯데그룹, 롯데제과그룹의 어떤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쓸모없는, 어찌 보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하면 닥치는 대로 살아라는 이 사원이 나왔는지 봐도 아시겠죠? 차라리 모두 안 될 거라면 현실적인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혹은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끼리 어떤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려면 그 사람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기 이전에 그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내 의견을 푸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 내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2개고 입이 1개인 거예요. 왜? 2귀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정리하고 최대한 걸러낼 건 걸러내서 현명한 말만 한 입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이 나와 틀리다라고 하더라도 나와 틀린 게 아니라 이 사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인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래, 그것도 맞지. 맞은데, 그거에다가 더 플러스 내 아이디어를 집어넣는다면 정말 환상일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뭔가 여러분들을 배격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것도 뭔가 받아들이면서 축혀주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디어도 공유를 하게 되고, 좋은 선순환 구조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개인에 대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개인에 대해서 6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성공하려면, 저는 요거 하나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은, 그게 있죠. 약간 전략적인 마인드와도 이 페르소나라고 해서 개념을 들어보신 분. 페르소나가 뭐다? 페르소나 책도 나왔어요. 페르소나 책. 거기 앞면에 보면 어떤 이미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딱 그 개념이 명쾌한 거죠.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고급 차를 탄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성공을 한 사람들이 정말 고급 명품차를 찰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인 지능은요, 아까 처음부터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착해서만도 안 되고요.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그건 거죠. 내 자아가 이 사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맞는 사람들과 나는 일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기업은 내가 일하기 싫더라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 내가 거기다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기만 하면 당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또 생각만 많아지고 라고 한다면 소외되는 것이요. 너무 주장력만 강하면 쟤는 말만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참 관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지능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략적인 마인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까 뭐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탄다. 좋은 차를 탄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응당 그런 게 있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요. 우리는 이제 광고기획사 쪽이었는데 우리 사장님은요. 그렇게 명품차를 좋아하시대. 왜? 막 BMW 한 대 있고요. 뭐 아우디 한 대 있고요. 벤츠가 한 대 있었어요. 아니 우리 회사가 막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 막 그렇게 리스로 돌렸긴 했겠지만 예, 그렇게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우리 사장님이지만 좀 허영기가 강하고 사치도 심하고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둘 다 맞죠. 물론 둘 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찌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거지. 없는 사람이 그거는 거짓 아니야. 이건 허영기 아니야. 이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사치 아니야. 이건 거짓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나중에 생각해서 여기 교육계통에 제가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더라고. 왜?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안 만나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요. 네.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죠 하나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러 해외를 가요. 여러분들은 이코노미석하고 우리가 클래스 그죠? 이거 아시죠? 네. 왜 그래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1등석하고 저 이코노미석에는 신문도 달라요. 보는 신문도 달라요. 뭐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에는 스포츠 신문이 있고 1등석에는 타임지라든지 경제지가 있는 거죠. 왜 1등석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1등석에 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만날 거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내가 지금 당장 내 수중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중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틀 안에 갇혀요. 왜냐? 나는 우리 집 환경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써야 되고 이 정도만 벌어야 되고 그 꿈도 한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뭐예요? 되게 무모해요. 되게 뭐라 해야 할까? 계획 내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되게 무대뽀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찌 보면 되게 팔불출인 사람들. 왜? 생각 자체, 내가 꿈꿀 수 있는 생각선을 그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능력선에서 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를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못할 것, 여러분들이 못 만날 것, 평생을 두고도 못 만날 사람들, 과 관계를 맺을 거라면 그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보시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서도 나는 누구를 만날지, 나는 누가 기회를 열어줄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부자 아빠를 둔 사람들 혹은 그죠? 부자 아빠를 두거나 혹은 로또에 대박이 맞거나 혹은 뭐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스타트 라인이 다르잖아. 일단 스타트 라인 선상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스타트 라인이 다르잖아요. 100억을 아무렇지 않게 질러버리는 하나의 나의 실험, 연구 과제로 질러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100만 원 쓰기도 정말 여러분들 손이 떨리고 근데 그 스타트 라인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안 먹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남들한테 묻혀버려요.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다가 아니라 전략적인 마인드에 대한 사고를 알게끔 해주는 책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를 잘하려면 어찌 보면은 이렇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앞에 그 표면에 견검 아시죠? 가면을 쓴 사람.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얼굴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땐 이 얼굴로. 약간 자기 가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술이다.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술이다. 왜냐하면 요즘 모든 세상은요, 다 이런 마케팅 아닌 게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은 저한테 뭔가 아쉬울 게 있고, 저한테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데 목적이 있다면 마케팅을 할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냥 돈 주고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 모든 건 다 마케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자, 착한 여자보다는 여러분들 뭐예요? 매력적인 여자. 여러분들은 비가 매력적이세요? 아니면 장동건?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세요? 매력 있다라고 하는 거. 비, 왜? 어찌 보면 비는요, 가수로 데뷔하지 않았으면, 연예인으로 데뷔했으면 그냥 붙여버릴 얼굴일 수도 있어요. 왜? 비는 왜 우리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매력 있다.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뭘 판단하는 거지? 과연? 이 사람 참 매력 있네. 이 사람 은근히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은근히 사람 끄는 재주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장동건은 그냥 어찌 보면은 잘생겼죠. 잘생긴 걸 두고서 우리가 매력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비는 우리가 뭘 알았기 때문에? 네? 숨겨졌던 내면? 능력? 비에 대한 스토리가 있죠. 미친 듯이 해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포스트잇 짜라락 붙여놓고 그걸 박진영이 봐서 내가 랑앤랑아를 키우려고 했는데 비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스토리를 듣고 그의 스토리를 안과 동시에 그는 단순하게 가수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찌 보면 외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매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성과가 그 단점을 보완해서 커버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매력 있다. 이 사람 왠지 모르게 매력 있어. 이거는 이 사람 정말 잘나서 매력 있어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아닌 것 같은데 매력 있어라고 하는 건, 끌린다라고 하는 건 네, 단점이 커버가 됐을 때 성과로, 이 사람이 응당 이뤄낸 성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 훨씬 더 월등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착한 여자보다 매력적인 여자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면 또 예쁜 여자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지능으로 얘기를 한다면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여자가 되는 거다. 저는 차라리 이런 말씀을 드리죠. 착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약간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확신 강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착한 여자는 천국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딜 간대요? 지옥 간다나요? 그러면 어디 간다라고 얘기해요? 나쁜 여자는 어디든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든지 간다. 왜? 그만큼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주장력이 강하고,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 이게 에고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아만, 나만 소중하고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가장 신입사원들 혹은 가장 면접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펑크 내는 거. 네, 펑크 내요. 네, 저도 이거 뭐 해가지고 가장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은 약속에서 둘이 똑같이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누구 한 명이 한 10분 늦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10분, 20분, 30분, 40분 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야 어차피 20분 늦게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한 30분 늦게 나와야지. 이러면서 자꾸 약속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한번 그렇게 박히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병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응당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네, 한번 사람이 그 첫인상이 박혀버리면 평생을 가요. 특히나 매일 보는 가족은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어쩌다가 한번 보는 사람은 그게 첫인상이란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한. 설령 그 사람이 10분 늦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철미하게 딱 정시보다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일찍 와서 좀 여유롭게 기다리는 거. 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이 사람은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본받게 되면서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은 꼭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자, 말수를 줄이고 겸손하게 행동하되 뭐예요? 사회적 지능을 높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겸손하되 여러분들 휘둘리지 말아라. 이런 게 있죠. 내 주장이 없이 이래도 홍 저래도 홍 혹은 너 뭐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여행을 가도 너는 뭘 원해? 넌 뭐가 좋아? 글쎄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니네들이 좋은 거 좋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일 줏대없고 제일 어찌 보면은 자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애들이 있죠. 네. 그런 게 제일 어찌 보면은 자기에 대한 자아도 사실 뭉개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치고 빠지는 기술. 어찌 보면 치고 빠지는 기술은 뭐 되게 어찌 보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고,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고 빠지는 이 사람 막 질러버리고 괜히 내 말꼬리를 자르고 이러면 되게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말이 길어지면서 계속 진부한 얘기가 반복된다면 그 중간에서 명쾌하게 그 끈을 잘라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어찌 보면 그게 있거든요. 정답이 아닌 거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한 또렷한 견해는 없어. 그런 것 같아요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만 얘기하고 있지.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도 때로는 그런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약간 모호하게 생각할 때는 내 의견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 그게 하나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자, 가끔은 중간에 아니라고 생각했을,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 끈을 끊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 책의 저자 쪽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정말 내가 대화에 끼고 싶다면 뭘 하셔야 돼요? 내가 대화에 끼고 싶다면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대화에 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히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죠. 내가 관심사가 아니냐 기냐에 따라서도 기냐에 따라서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얘기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식사 사례가 있는데 어떤 한국인이 유대인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고 자기네에 대한 어떤 지식 분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내가 한국인인데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화제를 좀 돌렸대요. 그래서 그 홍콩에 어떤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돌렸더니 오히려 막 더 어떤 학식적인 어떤 학술적인 견해들이 막 입으로 나오면서 자기는 그 틈바구니에 낄래야 낄 수가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대화창에 끼시려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모든 트렌드에 하루하루 우리가 온라인 인터넷 들어가면 연예 기사지도 좋아요. 그 하나의 트렌드와 이슈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정보들을 발빠르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대화에 끼더라도 그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알고 있어 가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능력이 기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이 아니라 뭐죠? 마지막 관계가 기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굴 아느냐를 통해서 정말 자리가, 그 사람이 부족해도 자리가 능력을 만들기도 해요. 능력이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능력만 갈고 닦다가 기회를 못 발견하는 사람들은 수다룩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내 주변부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만나지 못할 사람들, 평생 가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라면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건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만나봐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나 혹은 유명한 누구예요? 판비아나 아니면 안철수 씨나 지금은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오히려 나는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이 오히려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면 더 되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어 해. 근데 사람들은요 감히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벽을 치기 때문에 못 만나게 된다는 스스로가 그냥 꼬꾸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도 중요해요. 자기에 대한 역량 개발도 중요한데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3대 7 뭐가 3이고 뭐가 7일까요? 그렇죠. 관계 형성 7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혹은 자기 블로그 같은 거 관리하세요? 혹시? 전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걸 다 한꺼번에 다 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힘 빼시게 되시면 하다가 뭔가 성과 안 나면 금방 꼬꾸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PR 자세를 가져라. 가장 좋은 PR은요 카페도 아니에요. 카페는 지금 때가 죽었어요. 왜? 지금 만들면 5년은 더 봐야 돼. 근데 5년의 트렌드가 안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이버 카페가.
근데 여러분들 블로그 하나는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게 블로그는 바로 내가 거기다 뭔가 글을 쓰더라도 그 키워드를 그 사람이 응당 검색을 하면 키워드가 바로 잡히거든요. 카페는 랭킹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기 이전까지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들도요. 자기 PR이 없으면 이 교육계통에 남아나질 못할 거거든요. 왜? 어찌 보면 그냥 나는 누가 불러줘서 강의한다라고 하면 강의도 횟수도 뜨문뜨문 할 테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일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강의력은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묻혀버리게 되겠죠. 내가 응당 교육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응당 뭐 그거에 관련된 나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PR은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다 뭘 올리시느냐? 남이 블로깅한 글을 퍼다 날르시지 마시고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나의 견해를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그걸 통한 덧글들 팔로워들이 나름대로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에 같이 편승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잡헌터들은 그런 것들 보면서 타고 올라오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노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상정보에서 요즘에는 저희 전화번호 함부로 쓰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정말 PR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과감하게 노출하세요. 왜? 아니 자기 전화번호 알아서 누가 막 장난전화 걸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게 아닌 거죠. 자기를 PR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그 시간에 대한 여력이 있을 때 바쁠 때 여러분들 한창 일할 때 그걸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삽질하시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을 때 기반을 다져놓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카페에 회원 5,000명 모아놔서 그걸로 개인 사업을 하고요. 회사에서도 그 카페 회원들 인정받아가지고 고속 승진하는 사람 봤어요. 왜? 그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거든. 왜?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고객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잘라버리는 거거든. 그게 무서운 힘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힘.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은 잘 그런 걸 못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각광받고 더 뜬다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약간 활동력과 네트워크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공은 나이와 학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뜨는 게 아니라 정말 젊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 정말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실전 팔기, 정말 수백 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의지만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그치기보다는 학부모에 대한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그치기보다는 고기를 먹여주고 떠먹여주기보다는 그거를 잡는 방법, 고기를 낚는 방법. 우리 여기 종교 믿으시는 분 계세요? 하느님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있어요? 내가 응당 이 사람한테 어떤 재물과 금은 보화를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그 사람한테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현민의 역할이 되시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사람한테 응당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아까 코칭의 기술,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게 맞구나라고 해서 깨우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보셨죠? 보신 분 계시죠? 직장인들의 하루 정말 간단 명료하게 끝나면 5초 안에 끝나요. 왜? 너무나도 뻔한 사람들이 반복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정말 실증을 느껴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뻔한 반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에너지로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 거면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회사에다가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에너지가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재미있는 뭔가 한 요소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보통 보면 스스로가 찾다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이렇게 지워줘야 되고 도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 인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수 없는 반복적인 패턴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료한 삶을 왜 삽니까? 그죠? 반복적인 삶을 왜 살아요? 회사라고 하는 것도 나의 목적을 가지세요.
내가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다니는 거라기보단 내가 더 나은 나의 가치를 위해서 여기는 하나의 나의 학습소. 내가 딛고 밟아가야 되는 하나의 돌다리. 그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하루 일상생활의 8시간의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응당하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뭔가 더 열심히 뭔가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 상사의 눈에는 비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신 분들 계시죠?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Buongiorno principessa! Stanotte! L'ho sognata tutta la notte! Andavo al cinema! Lasciami il ventaglio di rosa che mi piace tanto! Non penso che a te, principessa! Penso sempre a te! E ora...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숨겨놓고서 병정놀이를 한다라고 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꿈을 심어줬죠. 아이한테 그냥 야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시한부 삶이나 마찬가지고 노예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 행복은 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적이 없는 삶, 무료한 똑같은 반복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으면, 나는 앞으로 뭘 위해서, 뭘 추구하기 위해서. 아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물질의 노예가 된 이상 여러분들 그걸걸요. 남자를 보는 기준도 돈, 남자를 사귀는 기준도 돈,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도 돈에 팔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SQ 지능을 배우는 것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 관계를 통해서 성공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